천국지원센터 앞. 혜숙은 여전히 80세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다. 다른 이들은 20대의 모습으로 천국을 활보하며 새로운 삶을 만끽하지만 그녀만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앉아 있다. 천국에서 오히려 가장 낯설고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혜숙은 마음 한켠이 무겁다. 왜 나는 이 얼굴을 선택했을까? 남편 탓으로 돌리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혜숙의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 낙준이다. 신혼초처럼 번쩍이는 외모, 하늘하늘한 흰 셔츠, 젊음의 자신감이 가득한 표정. 혜숙을 발견한 그는 환하게 웃는다. 오늘도 그는 반짝반짝 빛이 난다. 혜숙은 미소를 지으려다 말고 낙준의 얼굴을 찬찬히 살핀다. 처음엔 반가움이 섞인 미소였지만 점점 혜숙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혜숙은 속으로 피씩 웃는다. 그래, 이게 현실이지.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토록 그리웠던 얼굴 앞에서조차 씁쓸함이 피어난다. 낙준은 혜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한다. 여보, 이 얼굴이 당신이 살아낸 시간이야.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아프고도 사랑했는지 다 이 얼굴에 담겨 있어. 나는 이 모습으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더 고마워. 혜숙은 낙준이 맘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씁쓸해진다.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미안함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분위기. 둘은 나란히 천국의 구름길을 걷는다. 천국의 공기는 가볍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다. 그 무거운 공기를 깨뜨리는 목소리. 낙준 씨, 아침 샌드위치 드세요. 치즈 듬뿍 넣었어요. 낙준과 혜숙이 돌아보니 어제 집으로 찾아왔던 정체불명의 여인이 환한 미소를 띠며 샌드위치를 들고 서 있다. 하늘빛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천사처럼 빛난다. 낙준은 순간 얼어붙었다가도 고마워요 하고 밝게 인사한다. 그 모습에 혜숙의 눈썹이 실룩인다. 이건 또 뭐야? 여인은 해맑게 웃으며 혜숙에게도 다가간다. 사모님 함께 드실래요? 저 이름도 생겼어요, 소미. 혜숙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찻잔을 들고 있다가 툭 내려놓는다. 소미? 그 이름 누가 지어줬어? 낙준이 능청스럽게 대답한다. 내가 그냥 불쌍해 보여서 붙였어. 강아지 같은 이름이잖아. 혜숙의 입꼬리가 실룩인다. 샌드위치를 들고 있는 소미, 이름 붙여준 낙준, 그런 둘을 바라보는 혜숙. 평화로워 보이던 천국의 아침에 묘한 삼각관계의 기류가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샌드위치보다 더 진한 질투의 향기가 퍼진다. 혜숙은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안고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문다. 그러다 문득 어딘가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친다. 이건 아주 오래된 기억 속 삶의 냄새였다. 고지어 어디선가 들려오는 외마디 탄식. 아이고. 익숙한 목소리에 혜숙은 이끌리듯이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는다. 천국 입구 쪽에서 영애가 등장하고 있다. 여전히 소울리스한 직원이 건넨 무미건조한 오리엔테이션 팜플렛을 손에 들고는 마치 시장 바닥을 쓸 듯 천국 바닥을 쓸며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여느 천국 주민들처럼 가볍고 경쾌한 걸음이 아니다. 이영애의 발걸음엔 슬픔이 달라붙어 있다. 혜숙은 눈을 동그랗게 뜬다. 사장님? 영애는 혜숙을 보는 순간 멈춰선다. 두 사람은 몇 초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이 짧은 정적 속에 묵직한 감정이 흐른다. 그리고 이내 영애가 헐레벌떡 울면서 뛰어와 혜숙을 끌어안는다. 사장님. 무당집에서 내가 사장님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내가 사장님 가고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여기. 진짜 천국 맞아요. 사장님이 나 살린 건가? 혜숙은 울면서 화를 낸다. 영애야. 네가 젊은 나이에 여기를 오면 어떡해. 영애의 눈가가 붉어진다. 그녀는 낡은 우산 하나를 꺼낸다. 혜숙은 그것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기억나죠, 사장님? 이거 사장님이 나한테 줬던 거. 일 나갈 때마다 사장님 생각했는데 역시 사장님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혜숙은 그 우산을 가만히 받아든다. 우산 손잡이는 이미 발에 있었고 우산천에는 여기저기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혜숙은 그것을 꼭 껴안는다. 영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 나 사장님 간 다음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같이 거리에서 일수 돌리던 것도 사장님이나 내 옆에 있으니까 사람 구실했지. 전 그냥 사장님 옆에 있어서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는다. 천국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고요하고 따뜻하다. 주변 천국 주민들도 두 여인의 재회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말없이 건네지는 감정의 파동이 그들 모두에게 전해지는 듯하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천국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직원 중 한 명이 당황하며 스피커로 공지한다. 이상기류 발생. 감정의 파장으로 인한 소규모 천국 비예보. 모두 우산 착용 바랍니다. 그러자 천국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하늘을 올려다본다. 뿌연 구름 아래 해숙과 영애는 하나의 우산을 함께 쓰고 있다. 그 우산 아래에서 삶의 무게를 함께 견뎌낸 두 여인은 천국의 맑은 비를 맞는다. 영애는 눈물 반, 웃음 반인 얼굴로 말한다. 여기서도 우산 쓰고 다녀야겠네. 사장님 나 없었으면 그냥 또 다 젖을 뻔했잖아. 해숙은 작게 웃으며 대답한다. 이번엔 같이 젖자. 두 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천국의 구름길 위 우산 아래에서. 젖은 길 위에서 더는 외롭지 않다. 땅에서의 슬픔도 그리움도 모두 이 작은 우산 속에서 한 번 더 살아난다. 순간 잔잔하고 감동적인 음악이 멈추더니 영애가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아니 근데 사장님은 왜 얼굴이 80살 그대로 온 거예요? 난 여기 와서 사장님 젊었을 적 얼굴이면 어떻게 알아볼까 걱정했는데 그럴 일이 없었네. 순간 해숙의 표정이 짜게 식는다. 꽃이 만발한 작은 정원. 해가 저물어가는 황혼 무렵. 해숙과 영애는 산책길을 걷고 있다. 해숙은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해숙이 80노인 쭈그렁방탱이로 천국을 살아가게 된 그간의 자초지종을 들은 영애는 옆에서 말없이 씩씩거리고 있다. 그러다 영애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사장님 저기 봐요. 혹시 저 여자가 소미 아니에요? 저 멀리 정원 한가운데 소미가 홀로 꽃을 정성스레 손질하고 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묘하게 어색하다. 소미는 꽃에게 말을 걸고 손에 쥔 작은 병에서 뭔가를 뿌리고 있다. 그녀가 읊조리는 말은 이따금 한숨 섞인 탄식으로 바뀌며 표정은 평소의 해맑음과 달리 심각하다. 해숙과 영애는 몰래 다가가 그녀의 모습을 지켜본다. 영애가 낮게 속삭인다. 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해숙도 고개를 끄덕인다. 말하는 게 꼭 누굴 부르는 것 같아. 그 순간 소미가 뒤를 돌아본다. 두 사람을 발견한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다가온다. 어머 사모님, 일행분도 계시네요. 여기 정원 정말 예쁘죠? 제가 요즘 돌보는 중이에요. 해숙은 그녀를 찬찬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 약병 그건 뭐예요? 소미는 당황한 기색 없이 병을 들어 보인다. 아 이거요? 그냥 특별한 꽃비료예요. 천국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그 말에 영애는 못 믿어온 눈초리로 병을 들여다본다. 그러나 병에는 아무 표시도 없다. 단순한 물 같은 액체가 담겨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썹이 올라간다. 사장님 우산이 이상해요. 영애가 들고 있던 우산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다. 해숙이 우산 쪽을 바라보며 묻는다. 그거 방어 반응 아니야? 영애는 우산을 다시 단단히 쥐며 소미를 바라본다. 소미는 그저 밝게 웃고 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두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조여온다. 그 순간 정원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꽃잎 사이에서 검은 점 하나가 나풀거리다 땅으로 떨어진다. 그 점은 곧바로 사라지지만 해숙의 눈은 이미 그것을 포착했다. 영애야. 저거 봤지? 봤어요. 저거 이상했어요. 여긴 천국인데 왜 검은 게 있죠? 해숙은 소미에게 조용히 말한다. 소미 씨 당신 누구예요? 그리고 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소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밝게 웃으며 말한다. 저요? 그냥 길 잃은 강아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울 곳이 정말 이곳밖에 없었어요. 기억나는 거라곤 고낙준이라는 이름뿐이었어요. 그 웃음 뒤로 태양은 완전히 넘어가고 정원엔 어둠이 서서히 드리워진다. 한편 여기는 천국 기억보관소. 하늘로 뻗은 계단 끝, 구름이 둥둥 떠있는 웅장한 고전풍 건물의 내부는 수천 개의 기억 구슬이 진열된 조용한 공간이다. 낙주는 천국센터장의 안내를 받아 보관소로 들어선다. 그의 표정은 복잡하다. 뒤이어 등장한 목사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그를 반긴다. 젊은 목사가 말한다. 야 오랜만에 누가 기억 고르러 왔네요. 요즘엔 다들 그냥 잊고 살아버리거든요. 천국에 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서 제가 할 일이 없었답니다. 센터장이 이야기한다. 고 낙준 씨는 특별한 분이니까요. 기억을 선택할 자격이 있어요. 낙준은 천천히 진열장을 살펴본다. 구슬 하나하나에 과거의 장면이 담겨 있다. 해숙과의 첫 만남, 젊은 시절 다리를 다치던 날, 침대에만 누워있던 우울한 나날들. 이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하나요? 아니요. 오늘은 선택의 날입니다. 단 하나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어요.
되살리면 그 기억 속에서 당신은 아주 잠시 현실처럼 다시 살 수 있죠. 단 그 대가로 다른 기억 하나는 봉인됩니다. 목사는 손뼉을 치며 말한다. 마치 시간 여행 같죠? 그런데 천국이라 가능하답니다. 낙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그는 햇숙의 기억 앞에서 멈춘다. 눈앞의 구슬 속에서 젊은 햇숙이 나 일하러 나갔다 올게. 나 없다고 울지 말고 있어야 해 하며 밝게 웃고 있다. 그 순간 다른 구슬 하나가 낙준의 시선을 붙든다. 소미와 나눈 짧은 대화의 기억. 그녀가 그에게 말하던 잊으면 사라진다는 말. 낙준이 놀라며 이야기한다. 저 여자가, 소미라는 여자가 왜 기억 속에 있는 거죠? 그건 당신이 그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일부였을 수도 누군가의 대리인이었을 수도 있죠. 혼란에 빠진 낙준. 그는 혜숙과 소미 사이에서 어떤 기억을 되살릴지 고민한다. 가끔은 우리가 선택하는 기억이 우리 미래를 바꾸기도 해요. 천국이라도 말이죠. 낙준은 눈을 감고 두 손 사이에 구슬 하나를 쥔다.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가 쥔 구슬이 조용히 빛나기 시작한다. 이번 주 천국은 다시 한번 흔들린다. 낙준은 기억을 되살리기로 결심하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의 마음속에 깃든 혜숙과 소미의 흔적들이 충돌하면서 그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편 소미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며 혜숙과 영애는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소미의 과거와 연결된 비밀이 드러날수록 두 사람은 천국의 평온한 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천국에서조차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 비밀을 풀어낸다면 이곳에서 진정으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 다음 회차에서 어떤 반전이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